해남 윤씨 집안은 예로부터 삼계옥문 적선지가라는 별호를 가지고 있다. 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세금을 내지 못하자 3번이나 미곡을 내어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고택의 소슬대문을 들어서면 고즈넉한 사랑채가 눈길을 끈다. 효종이 스승이었던 윤선도에게 내려준 집의 일부를 옮겨온 사랑채 노구당. 윤선도는 복림대부군의 사부였지 않습니까? 직접 가르쳤거든. 그래 효종이 어떠냐면은 스승에 대한 은혜를 베풀고자 해서 돌아가시기 1년 전 고산 윤선도로 말하면은 72세 때의 일입니다. 수원에다가 집을 짓도록 해줬어요. 멀리 해남까지 가지 말고 가까이 이렇게 모시고 싶어서. 그런데 효종이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것을 인천으로 해서 해체해가지고 인천으로 해서 배를 싣고 해남 어성포로 들어왔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연동에다가 그것을 재구성해가지고 만든 집인데, 고향에 은둔하겠다는 고산의 결심에 따라 해남으로 옮겨진 이후 노구당은 윤씨가의 고택을 일컫는 공식 명칭이 되었다. 덕음산의 비자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마치 녹색의 비가 내리는 것 같다 해서 이름 붙여진 노구당. 지금의 현판은 실학자로 알려진 성호 이익의 형인 옥동 이서가 쓴 것이다. 그 오른쪽에는 운업이라는 현판이 보인다. 꽃성할 운과 씩씩할 업이 합쳐진 글자로 공부하는 일을 의미한다.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선비의 의무라고 여겼던 고산. 그의 이러한 선비 정신은 어린 시절부터 비롯됐다. 나이 8배 고산은 작은아버지 윤유기의 양자로 입양된다. 독학으로 공부를 했던 고산은 18세에 진사초시에 합격했고 20세에 승보시에 1등했으며 향시와 진사시에 연이어 합격했다. 광해군 8년 성균관 유생이던 고산은 상소문 한 장으로 세상을 발칵 뒤집는다. 병진년에 쓴 상소문 병진소는 광해군을 왕위에 올린 1등 공신인 예조판서 이이첨의 불의를 비난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었다. 격렬한 어조로 써내려갔기 때문에 대신들은 물론 이이첨마저도 두려워했다고 한다. 그렇게 직언을 할 수가 없어요. 직언이라는 것은 바른대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선비들은 말할 수 없는 감히 입도 못 대는 이야기들을 거기다 전부 다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병진소를 볼 때마다 감탄해요. 이런 선비가 있었다. 하지만 이이첨무리는 고산이 어진 사람을 모함한다고 주장하여 결국 그를 귀양길에 오르게 했다. 아무도 쉽게 하지 못한 직언. 이 일을 시작으로 고산의 파란만장한 정치 인생이 시작됐다. 정치적 좌절과 반대로 고산의 유배 생활은 그를 조선시대 최고의 시인으로 만든다. 첫 유배지 함경도 경원. 그곳에서 고산은 그의 시조작품의 효시인
견회요를 썼다. 자신의 비극적인 현실을 달래기 위한 그린 견회요는 모두 5수. 작품에는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강직함,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 등 고산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배어 있다. 윤선도의 시조 작품의 첫 작품, 효시. 그렇기 때문에 견해요를 이해하는데, 견해요 내용이 어떠냐면은 자기는 올바르게 살라고 했는데 이 꼴이 되겠다 그런 것이고,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 그런 노래거든요. 고산의 어버이를 그리는 마음은 영모첩에도 잘 나타났다. 총 4권으로 이뤄진 영모첩에는 고산이 귀양살이를 하면서 아버지 윤유기와 주고받은 내용이 담겨있다. 아들이 올린 상소로 함께 파직당한 아버지 윤유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난다. 부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자식의 한. 고산은 3년간 상복을 입고 멀리서 아버지의 심요살이를 한다. 정치적 시련과 함께 찾아온 인간적인 아픔이 고산의 글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6년의) 유배 생활은 인조반정으로 끝이 났다. 고산은 의군부 도사로 임명되었지만 3개월 만에 사직하고 해남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고향에서 두문불출하며 독서로 시간을 보낸다. 그로부터 5년 뒤 별시문과 초시의 장원급제를 하면서 고산은 또다시 벼슬길에 오르게 된다. 이때 고산은 학문적 깊이를 인정받아 후에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과 임평대군의 사부를 맡는다. 이때 고산은 복림대군의 또 다른 스승인 서인의 영수 우암 송시열과 대면한다. 고산과 우암은 각각 남인과 서인에 속하며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정적관계. 예송은 차남으로 왕위에 오른 효종의 정통성과 관련한 왕실의 상복기간에 대한 논란. 1659년 효종이 승하했을 때 1차 예송 논쟁이 일어났다. 서인은 효종이 적장자가 아님을 들어 1년설을 주장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2차 예송 논쟁은 1674년 효종의 어머니인 인선왕후의 승하시에 다시 불거졌다. 이번엔 남인의 기년설이 채택돼 남인이 정권을 잡는 계기가 됐다. 1차 예송 발발 이후 1년 뒤 이제 고산 윤선도가 상소를 올립니다. 여기서 이제 윤선도의 주장이 바로 이제 그 송시열하고 송중길의 주장은 효종 자체를 이제 비하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송시열과 송중길 양송이 그 당시 이제 역모를 꾀하는 거다. 이렇게 아주 이제 그 지금 강한 톤으로 송시열을 비판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윤선도 입지가 좁아지면서 윤선도는 그 당시 이제 사사까지 이제 조정에서 논의가 되면서 사사는 피하지만 이제
삼수